최근 전 세계적으로 원숭이 두창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혹시 새로운 유행병으로 자리 잡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얼굴과 손, 발 등 피부에 수포성 피부병변이 나타나는 것이 임상적으로 큰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피부에 수포가 생기면 이게 혹시 원숭이 두창은 아닐까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원숭이 두창과 다양한 피부 질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리고 원숭이 두창의 증상부터 대처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이시영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분들께 우선 교수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 교실에 있는 이시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백반증, 색소질환, 흉터 관련된 질환을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국내에서도 원숭이 두창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원숭이 두창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질환입니다. 사실 두창은 사람한테 생기는 바이러스 감염인데 원숭이 두창은 이제 원숭이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제 1970년도에 처음에 사람한테 감염된다는 게 그 아프리카 콩고에서 발견이 되었고 그때 이후로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풍토병처럼 계속 이렇게 발생해 오다가 최근 몇 달 전 2020년 이제 6, 7월 들면서 유럽이나 또 이제 미국까지도 이렇게 또 국내에도 최근에 확진자가 발생할 만큼 아프리카 아닌 지역에서도 발생이 되고 있는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있다고 보고 있고 한 가지는 이제 콩고 형태고 한 가지는 서아프리카 형태인데 콩고 형태가 좀 치명률이 한 1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 서아프리카 형태는 보고에 따르면 3% 정도 되어 있고 치명률이 좀 낮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외부에서 이제 발생되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다 서아프리카형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다 보니 현재까지는 그 치명률이 원래 이제 원숭이 두창이 한 3%에서 6% 치명률이 있다고 되어 있지만 아프리카 외부에서 생긴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망한 예가 보고되지 않을 정도로 좀 증상이 경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주요 감염 경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된 감염 경로는 현재까지는 이제 접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는 이제 혈액이나 체액, 그 다음에 피부, 점막 이런 것과 직접적인 접촉을 했을 때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비말이나 뭐 드물게는 에어로졸이나 이렇게도 감염이 될 수는 있다라고 현재는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이제 주요 경로는 아니어서 주로는 접촉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 외 지역에서 이제 발생하는 경우에는 호흡기로도 보고됐다는 경우도 있지만 성관계나 이런 경우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됐다라는 보고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의 주요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일단 이 병은 그 잠복기가 있습니다. 짧게는 5일, 길게는 3주, 그런데 평균은 한 1, 2주 정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최대 21주까지 격리를 해야 된다. 미국 질병관리청에서는 이제 얘기할 정도로 그다음에 그 잠복기가 끝나고 나서는 발열, 두통, 근육통, 요통, 권태감, 전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2, 3일 정도 후에 이제 피부 발진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요. 발진은 시작은 처음에는 약간 붉은 반점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근데 그 반점이 좁쌀 모양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그런 형태로 변하고 그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물집, 수포 형태로 변합니다. 이게 또 지나면 농포라 그래서 이제 고름이 타는 그런 수포, 농포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딱지로 변하고 딱지가 떨어지고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한 병변들이 주로 이제 얼굴부터 시작하는 게 특징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팔다리로 퍼져나가는 게 이제 원숭이 두창의 특징입니다. 원숭이 두창에 감염이 되었다면 그 치료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 병은 한 2에서 4주 정도 그런 증상들이 있다가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그런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러스 질환들이 대부분이 그런데요. 이게 소아나 임산부나 그런 이제 면역 저하자들이나 이런 좀 취약하신 분들은 폐렴이나 뭐 뇌염이나 폐혈증 이런 이제 합병증이 같이 생기면서 그 치명률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분들은 자연적으로 이제 2, 4주 후에 증상이 호전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취약하신 분들은 항바이러스제나 면역 글로불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투약을 해서 증상들이 경하게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대증요법 치료입니다. 그래서 열이 나면 해열제, 뭐 두통이나 몸살이 있으면 진통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감염자와 노출을 했을 경우는 첫 4일 안에는 백신을 맞았을 때 발생이 예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게 빨리 맞으면 맞을수록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일 이후에 맞을 경우에는 2주까지는 그 사이에 맞을 경우에는 증상이 좀 경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노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발생을 예방 혹은 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맞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의 증상 양상이 수두와 비슷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실제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두와 원숭이 두창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원숭이 두창이 수두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한 표입니다. 사실 감별해야 될 질환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이 두 가지 질환이 그나마 가장 좀 유사하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공통점으로는 잠복기가 지나고 나서는 발열, 두통, 근육통, 요통, 권태감 이런 정부 증상이 나타나고 이게 한 2, 3일 정도 지나고 나면 피부 발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발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점, 수포, 농포, 딱지의 순서로 이렇게 개개의 병변들이 변화가 되는 게 이 두 가지 질환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 때문에 이게 두 개가 구분이 참 어려운 건데요. 근데 이제 두 질환 안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떤 것이냐면 일단 림프절 비대라는 건데 그런 이제 피부 밑에 콩알만하게 종개 같은 게 갑자기 만져진다면 그게 이제 림프절 비대일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이제 병원에서 진단이 필요하겠지만요. 원숭이 두창에서는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고 수두에서는 드물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 발바닥에 이런 피부 병변이 원숭이 두창에서는 75% 정도에서 나타날 정도로 아주 흔합니다. 근데 수두에서는 교과서에는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얼굴이나 몸통 이런 데 주로 병변이 있지 손발바닥에는 잘 관찰이 잘 안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피부 병변의 모양이 이런 변화를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수두에서는 어떤 병변은 반점이고 어떤 병변은 농포고 어떤 병변은 수포고 서로 다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원숭이 두창은 유사한 구역에서는 그 병변들이 거의 다 비슷한 모양을 띠게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얼굴에는 현재 농포가 주로 관찰된다면 대부분이 농포고 이런 어떤 단계가 거의 좀 비슷하게 진행되는 게 원숭이 두창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 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얼굴 병변이 원숭이 두창에서는 95%에서 나타날 수 있고 손발바닥은 75%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숭이 두창은 얼굴과 손바닥에 많은 병변들이 좀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수두는 손발바닥보다는 얼굴 몸통에 주로 있기 때문에 어떤 병변의 어떤 이제 주 분포 패턴을 보시면 이 원숭이 두창과 수두가 조금 어느 정도 감별이 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수두 외에 혼동될 만한 다른 피부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에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주신 자료인데요. 일단 이 자료에 있는 질환들이 원숭이 두창이랑 좀 비슷해 보일 수 있다. 혹은 특히 수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비슷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그 질환들이 언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감염 질환이 아닌 질환들 중에서도 농포나 수포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대상포진과 단순포진은 둘 다 이제 수포가 나타나는 질환이긴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질환은 아주 특수한 면역이 억제되었거나 그런 아토피 피부염이 심하거나 이런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국소적으로만 생깁니다. 대상포진은 이렇게 몸 정중앙 한쪽으로 이렇게 띠 모양으로 생기고 단순포진은 입 주변이나 성기 주변 엉덩이 뭐 동전 크기 정도로 그렇게 그룹져 가지고 수포나 병변이 생기고 좀 많이 생긴다 하더라도 뭐 애기 손바닥 정도의 면적에서 생기는 게 대부분이지 이런 원숭이 두창이나 수두처럼 전신적으로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홍역 같은 경우에는 수포가 안 생깁니다. 이것도 이제 초반에는 원숭이 두창이나 수두처럼 발열이나 뭐 이런 이제 전신 증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발진이 나타나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이나 수두처럼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이제 빠른 속도로 전신으로 퍼져나가면서 반점이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반점이 합쳐지거나 하지 수포나 농포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기준으로 이 질환들을 이제 감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숭이 두창 감염을 예방할 수는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접촉,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 환자분의 체액이나 타액이나 뭐 혈액 등 혹은 피부와 직접 접촉을 하거나 드물게는 이제 공기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이러스는 일단은 뭐 비누를 이용해서 손을 씻거나 알코올 소독을 하면은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감염 예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접촉을 최대한 피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게 불가능했거나 아니면 접촉을 일단 의심한 경우라면 일단 그 개인 위생을 잘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호흡 감염도 가능은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잘 쓰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감염 예방과 거의 동일하게 강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이게 이제 인수 공통 전염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름에서 아실 수 있듯이 원숭이가 감염이 당연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쥐나 다람쥐 같은 설치류도 이런 이제 감염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시면 특히나 그런 이제 동물과의 접촉을 좀 피하시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감염병이 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조언과 당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완벽히 예측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이제 사람 간의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그런 접촉,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계속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통은 2, 4주 정도 지나서 자연 호전되는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유행하고 있는 경우는 서아프리카형의 좀 치명률이 낮은 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감염이 된다 하시더라도 건강한 성인인 경우에는 대부분 대증 치료로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많은 이런 우려나 걱정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치명률 보고는 뭐 3에서 6% 이런 거는 홍토병일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그런 원숭이 두창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아직까지 사망자가 보고되지 않고 있고, 특히나 또 이런 의료 서비스가 이제 접근성이 좋은 그런 지역에서는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매우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시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